자, 종욱이가 어디가? 뭐야? 포지션이 바뀌었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QR이라고 하자. 포함 관계가 아래랑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Q는 P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조건으로 표현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했고, 먼저 알 수 있는 건 P는 화살표를 받으니까 필요 조건, Q는 나눠줬으니까 충분 조건.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Q는 P이기 위한 필연 조건이다. Q는 충분 조건이죠. 글러 먹었고. 여기는 그러니까 포함관계로 그대로 무슨 조건인지만 골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만약에 얘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얘가 만족이 되냐라는 소리고, 얘가 만족이 되려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면 되지. 자, 그럼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니은도 틀렸고. 디귿. 그 다음에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야 되지. Q가 그래야 필요 조건이 될 테니까.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R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냐?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자, 4번. not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얘도 성립을 해야 되고 얘도 성립을 해야겠지. 결국은 Q의 여집합이랑 R의 여집합이 정확히 같냐라는 얘기예요. 같니? 다르죠. 5번.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성립하냐라고 묻는 거고, 그럼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냐라고 묻는 거고, 원래 집합으로 보면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뀌겠지. 다시 여집합 걸어주면 이거 C입니다. 자, Q가 P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냥 5번 가볍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 뭐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졌을 때는 가장 편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한번 풀어보자. 135번 한번 풀어보세요. 135번. 먼저 조건을 해석해야 되죠. 집합의 관계식이 나오면 항상 포함 관계를 알려고 노력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Q랑 J랑 합집합을 했더니 전체 집합이 나왔다. 그리고 P랑 Q는 같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이걸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연산에서 좀 간단히 해봅시다.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차집합의 성질을 써야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아이고 잘못 썼지 여기. 자,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그 다음에 무슨 법칙이야? 분배야 결합이야? 결합 법칙이지? 왜? 결합 법칙 아니야 얘들아? 기호 똑같잖아. 그러면 결합 법칙이라는 얘기는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을 제가 한 번에 적용을 하면 연산자가 같으면 순서 상관없죠. 이렇게 먼저 계산하셔도 되죠. 그럼 Q와 Q의 합집합은 그냥 Q고, 이게 전체 집합이란 얘기지. 자, 그럼 얘가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Q랑 P의 여집합을 이건 따로 뭐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간단히 할 수는 없죠. 지금 더 이상 간단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Q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집합은 아니다라고 주어졌으니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제 P가 어디 있어야 P의 여집합이랑 Q를 합체를 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올까? 요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P의 여집합이랑 Q를 합체를 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오겠지. 만약에 P가 이런 쪽에 있다 라고 하면 P를 제외한 나머지랑 Q를 합체해도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치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겠고 조건으로 표현하면 P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겠고 그럼 Q는 충분 조건이고 P는 충분 조건이고 Q는 필요 조건이겠네요. 몇 번이니?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또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집합의 관계식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볼까? 136번도 풀어보시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일단 이 조건은 아주 편안한 조건이죠. P랑 R의 교집합을 구했는데 R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림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그죠? 그래야 P랑 R의 교집합을 했을 때 R이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그럼 첫 번째는 나타내는 포함 관계가 R이 P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럼 첫 번째 관계식에서 두 번째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 그림이라면 P랑 R이랑 합집합하면 이거 그냥 P 아니에요? 그죠?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아주 평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못 그릴 수가 없고 두 번째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 지금 P랑 R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리가. 자, 이렇게 되겠고 근데 Q의 여집합에 P가 포함이 되려면 Q는 P랑 전혀 상관없는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Q를 제외한 이 나머지 공간에 P가 다 들어갈 거야. 즉 교집합이 없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상을 해내셔야 된다는 얘기고 뭐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자 이제 1번부터 보면 Q는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성립하려면 얘가 성립해야 되겠고 그럼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기억에서 P의 여집합에 Q가 포함이 되냐? 포함되는 거 맞지? 맞습니다. 자, 니은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자, Q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가겠니? 안 들어갑니다. 니은 글러 먹었고 자, 디귿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P가 R에 들어갑니까? R이 P에 들어가죠. 반대입니다. 반대. 자, 1번 그대로 기억 골라주시면 되겠고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아주 고전적인 문제예요. 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는 했고 138번이랑 140번이 거의 그냥 똑같지. 보기가 똑같습니다. 138, 140번. 저는 138번으로 볼게. 서정고 문제로. 자, 두 실수 A, B에 대한 세 조건 PQR이 다음을 만족한다.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에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첫 번째는 일단 실수인데 절대값을 씌워줘서 더했는데 0이 나왔다. 얘는 A가 0이고 B도 0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A-B의 완전 제곱이죠. 그럼 얘가 0이 될 때는 A랑 B랑 같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R은 뭐 한 번에 읽어주셔도 되지만 좀 헷갈리시면 얘랑 얘랑 같다. 저는 절대값 기호를 걷어내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면 이게 좌변 이게 우변 2차식은 다 날아가고 AB가 빵이란 얘기지. AB가 빵. AB가 빵이란 얘기는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A가 0 또는 B가 0 이렇게 쓰시든 정확히 똑같은 진리집합을 가지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원소 나열법 같이 진리집합을 직접 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표기하기는 어려우니까 화살표에 그냥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읽어내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 일단 기억.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P면 Q 맞습니까? P면 Q. A가 0이고 B가 0이면 둘이 같은 거 맞지? P면 Q. 근데 반대 방향. 둘이 같다라고 해서 둘 다 0일 필요가 있어?
그건 아니지. 그럼 P면 Q이다의 화살표 방향이 자연스러우니까 충분 조건인 거 맞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 진리집합을 직접 표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 니은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이 필요 조건이 되려면 지금 이게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럼 P면 R이다 성립합니까? 하는 거 맞지. A가 0이고 B가 0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 0인 거 맞아요. 근데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이라는 보장은 없지. 이쪽 화살표는 맞고 이쪽은 틀렸으니 니은도 맞지. 자, 디귿.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Q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려면 화살표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R이면 Q다가 성립하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죠. R이면 Q다가 성립하니? 아니죠.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0이라고 해서 둘이 꼭 같을 필요는 없지. 디귿은 틀렸고 그대로 3번 골라내시면 되겠고. 맞지? 여기 좀 조건이 복잡하고 오타가 있으니까 그냥 풀고 넘어갈게. 제가 시간을 드리고. 141번을 제가 원본을 확인해 보니 여러분들 여기 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 기가 아니라 고로 바꿔주세요. 고로 바꿔주시고 지금 한번 풀어보시오. 자, 이거 오타 수정해달라고 했고 Q2기 아니고 Q2고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 세 실수 ABC에 대해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이 조건을 이제 많이 봤죠. 이거랑 이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나 실수인데 이렇게 주어지나 둘 다 A, B가 모두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3개니까 A, B, C가 모두 0이란 얘기죠. 한 줄에 쓰면 P가 나타내는 건 이걸 거예요. 자, Q가 나타내는 건 아무튼 셋 다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얘기지. 근데 Q는 조금 주의할 점이 있죠. 이게 꼭 A, B, C가 다 0이 나와야 될까? A, B, C가 다 0이 나올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A랑 B만 0이어도 이거 0이고 이거 0이고 이거 0이고 이 관계식 성립하지. 꼭 3개가 다 0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한글로 풀어서 쓰면 적어도 몇 개가 0이란 얘기니? 2개 이상. A, B, C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이 0이란 얘기예요. 3개가 다 0 나와도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2개만 0 나와도 되죠. A, B만 0 나와도 되고 B, C만 0 나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 자, R. 이거는 얘가 0이 나온다 라고 하면 얘가 0이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니? 앞에 게 0이 나와도 되고요. 뒤에 게 0이 나와도 되지. 이거 1학기 때 곱셈 공식 변형 열심히 했어.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2분의 1 어쩌고 저쩌고지. 이제 와서 이거 뭐 시험 끝났는데 이거 증명을 다시 볼 필요는 없고 결론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얘랑 곱해서 0이 된다라고 했는데 앞에 게 0이 돼도 되고 뒤에 게 0이 돼도 돼요. 뒤에 게 0이 될 때는 얼마죠? A랑 B랑 C랑 같을 때지. 모두 같아야 0 나온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 식으로는 정리는 했고 얘가 뭐 집합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진리집합으로. 기억,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라고 했어요. 결국은 P면 R이다가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P면 R이니? 이거나 이거이면 A, B, C가 0. 반대로 P면 R이다. 성립하는 거 맞죠? A, B, C가 모두 0이면 얘도 0 나오는 거 맞잖아. 맞죠? P면 R이다는 참 맞습니다. 근데 R이면 P이다는 참이 될까요? 안 되겠죠.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 또는 A, B, C가 모두 같다라고 해서 다 0이라는 보장은 없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흐름 그대로 자연스러운 애 골라주시면 되고 니은 not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자, 그럼 대우를 봅시다.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R이면 Q이다가 성립하냐라고 묻는 거죠. 자, 이거면 이겁니까? 얘가 0 또는 A, B, C가 모두 같으면 적어도 2개 이상. 아무 조건도 아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디귿, Q이고 R. Q이고 R이면 동시에 성립해야 되죠. Q이면서 R. 자, 적어도 2개 이상이 0이면서 이렇게 돼야 된대요. 적어도 2개 이상이 0이면 결국은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A, B, C가 모두 뭐란 얘기지? 모두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봐. 적어도 2개 이상이 0이래. 예를 들면 A, B가 0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C가 0이고 이거에다 집어넣으셔도 C가 0이지. 적어도 2개 이상이 0이면서 이 조건도 만족시킨다는 것 자체가 A0, B0, C0이라는 얘기지. 맞죠 그럼? 필요 충분 조건. 얘랑 정확히 똑같은 진리 집합이잖아. 셋 다 0이라는 얘기니까. 자, 조금 문장으로 이해하기 버거울 수 있는데 일단 답은 3번이고 골라내실 수 있겠죠? 자, 이거 혹시 전개하면 뭐 되는지는 기억납니까? 뭐 되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였지? 1학년 1학기 때 열심히 했던 거고. 자, 그리고 144번은 제가 지금 풀지는 않겠으나 이게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림 자체가 조금 안 보이긴 합니다. 눈을 좀 부릅뜨고 보시면 보일 거고. 자, 이제 부등식 넘어가자. 대표 유형부터 먼저 보고. 자, 145번은 일단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주어졌습니다. 그럼 P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P면 Q이다를 제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좀 알아먹기가 어렵지 않아. 그럼 얘가 참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참인 게 뭐?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도 반드시 참이 되겠죠. 얘로 알아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not Q라는 조건은 이거 부정이니까 x-2가 0이란 얘기고 not P라는 얘기는 저거 부정이니까 얘가 0 나오면 될 거야. 너무 쉽나? 자, 그럼 not Q이면 not P다가 성립하려면 얘가 참이 되려면 x가 2라는 얘기죠. x가 2일 때 얘 빵 나오면 되지. 그냥 x에 2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자, 스몰 a는 그대로 4라고 구해낼 수 있겠고. 자, 제가 등식 한번 했고 부등식을 이제 한번 볼 텐데 부등식에서는 저는 주의할 점은 딱 하나만 당부합니다. 등호 관계만 주의하시면 돼.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 정수의 개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볼게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테니 천천히 보면. 자, 또 서정이네. 자,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한다. 그럼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려면 이렇게 화살표를 받아야 되죠. Q가 필요 조건이니까.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저 부등식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조건 P는 저건 사이범위 나오겠지. 절대값 기호 포함되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데 다 A 갖다 더하면 A 마이너스 1 이상 A 플러스 1 이하 뭐 이 정도는 암산으로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그냥 그림 그리시면 되지. P가 Q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Q는 제가 먼저 그리면 마이너스 4초과 6 이하입니다. 그리고 P는 A 마이너스 1 이상 A 플러스 1 이하. 제가 1학기 때부터 부등식을 작성할 때는 부등호를 먼저 작성하고 등호 관계를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포함이 되려면 A-1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지. 같아도 되니? 같아도 포함이 돼? 안 되지. 얘는 비어있고 얘는 채워져 있으니까. 안 됩니다. 얘는 등호 빼셔야 되겠고 A 플러스 1은 6보다 작아야겠죠. 이 안에 들어가려면. 부등호 작성하시고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되지. 둘 다 경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여기서 스몰 a는 마이너스 3 초과여야 되고 여기서 5 이하 나와야 되겠네. 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2, 3, 4, 5. 자, 여기까지 더하면 그대로 빵이고 3, 4, 5만 더하면 되죠. 12 나오겠네. 4번. 자, 됐지? 여기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이 질문하신 문제들이 이제 153번 같은 스타일이니까 153번 한번 풀어보세요. 153번. 뭐 해설 영상은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해설한 제 빔에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수동으로 썼고 첫 번째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겠네요. 맞죠?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고 R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맞아? 그럼 뭐 바로 뒤에 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명제에서 3단 논법이라고 하고 별거 없이 명확히 참인 2개 이상의 명제를 이렇게 이어붙이는 걸 말하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화살 맞았으니까 혹 나왔고 이거 여집합 이렇게 포함이 되면 되죠. 그럼 P랑 R은 별로 건들 게 없을 것 같고 Q의 여집합이 필요하니까 저는 not Q만 한번 구해볼게. not Q는 저 부동호 방향만 반대로 바꾸면 되지. 이거 15 넘기고 자, 뭐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로 알아보셔도 되고 이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알아보셔도 되고 나는 이 범위가 사이 범위가 아니라 바깥쪽 범위니까 조금 그림을 그려내기가 버거울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은 여기서 조금 다 여집합을 걸면 포함관계가 반대로 뒤집히겠죠. 이거 여집합 건 거를 1로 바꾸고 가운데 여집합이니까 Q고 아래 여집합 이렇게 되겠고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그래야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이거의 반대 범위니까 not P는 이렇게 되겠고 not R은 이거의 반대 범위니까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럼 이걸로 볼게. not P 그리고 Q 그 다음에 not R 맞죠? 그럼 이놈의 범위는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되지? 맞지? 얘는 15 넘기시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는 또 사이범위입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맞니? 네. 왜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 자, 첫 번째 가장 큰 애를 먼저 그려볼게요. 가장 큰 애가 이거죠, 지금. 아래 여집합. 이렇게 되겠고 이 안에 Q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Q는 이거죠, 이거. 이 안에 P의 여집합이 들어가면 되겠고 P의 여집합이 이거죠. 자, 맞지? 자, 이 상태에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A는 일단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얘보다 같거나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얘는 얘보다 같거나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에잉? 뭐 잘못 그리지 않았어? 어디가 잘못됐니?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일단 A의 최대값은 9겠죠. 양수라고 했고 뭐 A의 최대값은 아무튼 9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B의 최소값. B는 지금 이 안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얘보다 같거나 왼쪽에 있어야 되고, 자, 얘는 얘보다 같거나 오른쪽에 있으면 되지.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는 6 이상이죠. B의 최소값은 6 나오겠고 6이랑 9 더하면 15 나오겠지. 15. 됐습니까? 저는 지금 사이 범위로 강제로 바꿔서 풀었고 바깥쪽 범위를 뭐 그리는데 수월하게 그냥 푸실 수 있는 분은 그냥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편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신 게 짝수범위지만 158번. 158번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문제를 풀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자,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 먼저 순서를 다시 볼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화살표가 이게 참이 돼야 되겠죠. P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P면 Q이다를 직접 읽기가 편해 보이니? 이거 만족시키는 X면 물론 1 이상 4 이하일 거야. 1 이상 4 이하에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0이 되는 해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라면 조금 편한 방법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얘가 참이라고 하면 얘도 참 아니야? 대우. not Q이면 not P. 왜냐면 이 편이 읽어내기가 더 편합니다. 얘가 0이면 이거 부정이니까 저거 부정, not P. 저거 부정은 부등호만 정확히 반대로 잘 돌려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면 잘 생각을 해봐, 해석을. 이 2차 방정식이 0이라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하면, 즉 이 방정식에 해가 있을 텐데 그 해가 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x-를 x-4니까, 그리고 사이 범위가 아니라 바깥쪽 범위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문장으로 쉽게 쓰면 지금 not Q이면 not P라고 했잖아. 얘가 만족이 된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있다는 얘기야. 그 근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지.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해 범위, 근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프로 보셔야지. 자, 이걸 제가 fx라고 할게. 왼쪽을 fx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근데 fx는 0의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x축과의 교점을 찾은 거죠. 찾아봤을 때 어느 범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not q이면 not p라고 했으니까. 번역할 수 있겠어? 근의 위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3 때까지 똑같습니다. 다 그래프로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2차 함수가 왜 나와요가 아니고 위치니까. 자, 저 fx가 0이 되는 점이 이 범위에 있으면 된다고. 근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지. 물론 대칭축이 이 사이에 있든 이쪽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그려지면 돼요. 얘가
0이 되면 그 범위가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근이 하나는 1 미만, 하나는 4 초과라는 거. 그러면 저 왼쪽을 제가 fx라고 했을 때 이 두 실근, 얘가 0이 되는 두 실근이 이 그림상 여기랑 여기잖아. 얘가 1과 4의 바깥쪽에 있을 조건이 뭐야? 중간고사 시험 범위 때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 나와야 되고 4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는 무조건 해가 이 바깥쪽으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즉 F1이 음수이고 F4도 음수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등호 들어갈 수 있어? 등호 들어가면 안 돼.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게 F1이 정확히 0이면 이 근이 이 범위에 있는 게 아니라 1에 있으니까 여기 포함이 안 되죠. 등호 빠지셔야 됩니다. 빠져야 돼요. 자, F1이면 이제 왼쪽을 제가 Fx라고 했으니 자, 일단 K는 7보다 작아야 되겠고 F4는 자, 이거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K는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4초과 7 미만입니다. 이 사이에 자연수는 5, 6밖에 없지. 두 개. 1번. 됐어?